그래서 저는 오늘 전자책 늦게 쓸수록 손해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그래요. 네. 요 버튼 되네. 잠시만요. 됐네요. 네. 예. 사진을 최근에 찍었는데 너무 이렇게 이거를 저렇게 찍어주셔가지고 지금 카메라로 저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좀 드리고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전자책 시장을 만든 전문가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사실 전자책이라고 하는 게 뭐 2016년, 18년 정도에는 이게 지금처럼 시장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이게 제가 여기 10억이라고 써놓은 게 정확한 저거 10억보다는 규모가 좀 더 크거든요. 저걸 제가 10억이라고 쓴 이유는 크몽에서 누적으로 작년에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누적으로 이제 거래가 됐던 금액이 10억이 넘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크몽만의 데이터고 크몽 외에 뭐 텀블벅이라던가 뭐 다른 와디즈라던가 이런 거 다 합치면 사실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어떤 매출이 어느 정도다라고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통 10억이라고 그냥 일단 크몽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훨씬 더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자책 판매를 하고 그리고 뭐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활동을 다 합쳐서 전자책을 기반으로 해서 5억 이상의 수익을 지금까지 퇴사한 지 한 이제 한 5, 6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5억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전자책 강의 관련해서는 한 100회 이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수강생분들 한 7,000분 이상 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책 전문가로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불러주시는 곳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뭐 할명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MKTV나 허드레님 유튜브에도 출연이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인터뷰에도 나오고 제가 이제 그 종이책도 저는 이제 전자책을 쓰고 나서 그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출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책 올해에도 한 2권 정도 더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쓴 게 한 2권 정도 해서 종이책 3권이랑 전자책 4권 지금까지 출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관련된 전자책들을 계속 쓸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크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로 이제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조금 더 이제 제가 어떻게 벌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자책 부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전자책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핵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과 Q&A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표지를 제가 책을 처음 쓰고 거의 첫 번째 업데이트를 한 이후로 계속 이 표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 표지에서 뭐 이제 이번에 개정판 때문에 여기 스티커를 2022년 버전으로 붙여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실 이게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안 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가 첫 직장에서 퇴사를 할 때까지도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부업을.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부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업이 많이 없어서 거의 다 몸으로 뛰는 부업들을 되게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부업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크몽이라는 마켓에서 전자책 판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전자책은 아니었고 어떤 그 자기 노하우를 정리한 PPT 파일을 파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파시는 걸 보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파시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한번 주말 동안 써보자 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썼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가 수익이 많이 나서 퇴사를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걸 책을 처음에 쓰고 나서 너무 좋은 방법인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걸 좀 나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판매를 이제 첫 책을 쓰고 한 2년 정도 판매를 하고 그건 종이책으로 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어떤 전자책을 썼던 노하우를 정리를 해서 팔아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2018년에 처음에 출간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꾸준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전자책 시장을 개척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요즘엔 사실 전자책 강의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사실 뭐 이런 전자책의 개념을 처음 정립한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제가 처음에 책을 만들고 쓰고 많은 분들 쓰게 독려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시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저는 뭐 이제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전혀 정보가 없다 보니까 판매가 좀 어느 정도 됐었는데 저를 따라서 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제 책을 보시고 나서 책을 쓰시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는 크몽에서도 전자책 어떤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었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장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크몽이라던가 여러 플랫폼들에 사실 큰 플랫폼들이 이미 고객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과 협업을 하고 많이 제안을 하면서 좀 이렇게 시장을 많이 키워보자. 시장을 좀 키워서 전자책을 쓰신 분들의 책들이 많이 등록이 되고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면 플랫폼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여러 번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도 뭐 크몽뿐만이 아니라 거의 강의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죠 뒷경제 관련 플랫폼에는 거의 다 제가 제안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실제로 각 항목별로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전자책 판매만으로는 한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이 전자책을 클래스로 만들어서 강의를 VOD 강의라던가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라던가 다 합쳐가지고 클래스만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만 듣고는 따라하시기가 힘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챌린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제 카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챌린지로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서 제가 작년 4월부터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썼던 책이 네이버 포스트라고 어떤 블로그 비슷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그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죠. 어떤 그런 포스트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기업이 있으면 제가 대신 운영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B2B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저의 수익 중에서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 정도의 비중인데 그게 한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작년에 이제 뭐 아직 통계는 안 내봤지만은 그래서 거의 한 작년 기준까지로만 해서 한 5억 이상 정도의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돈 이야기를 하고 돈을 목적으로만 쓰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릴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먼저 사실 이게 그 돈을 목적으로 쓰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특히나 요즘에는 부업들이 정말 많잖아요. 부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돈이 뭐 벌린다라고 하면은 다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자책들이 수량은 되게 많아졌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분들의 책을 비슷하게 따라 쓰거나 아니면 뭐 베껴 쓰거나 그냥 책 쓰면 팔린다더라 라는 소리만 들으시고 그냥 책을 막 완성하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 등록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책을 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브랜딩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돈 때문에 뭔가 물론 돈은 벌리긴 하지만은 돈 때문에 이걸 뭐 너무 집중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실 정말 돈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 다른 강의도 많이 들으실 텐데 돈을 목적이라고 하면은 뭐 에드센스라든가 쿠팡 파트너스라든가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돈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런 강의를 충분히 들어서 이제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자책은 오직 돈 때문에 시작하신다기보다 돈은 따라오긴 하지만은 어떤 좀 나의 브랜딩을 위해 장기적인 브랜딩을 위해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전자책이라고 하는 게 다른 부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제 수익뿐만이 아니라 어떤 저의 가치도 높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다른 부업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인 부업들은 돈을 벌고 무조건 전자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버는데 이제 그게 어떤 나의 이제 수익은 높여주긴 하지만 그걸로 뭔가 제 강사를 하거나 전문가로 활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확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노하우를 정리해서 그런 걸로 쭉쭉 이제 계속 출간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나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전자책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돈을 목적으로만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되게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지금 몇 분 정도 지났나요? 네. 제가 이렇게 중앙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하고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DF에 대해서 제가 또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PDF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일반 책이랑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용어 자체가 전자책으로 돈 번다라고 하니까 요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간하는 책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리디북스라던가 교보문고라던가 이런 쪽에서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간이랑 이 PDF 전자책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처음 전자책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전자책 형태이기만 하면은 어떤 것이든 다 판매가 되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 PDF 전자책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도서만큼의 어떤 시장 규모가 커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용서 위주의 전자책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판매된 책들은 뭔가 에세이라던가 소설이라던가 이런 것도 문의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거의 다 실용서 위주.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이걸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 요약본이다라고 생각해서 강의랑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실용서 위주의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출간하는 전자책이나 뭐 그런 일반적인 출간 책들은 중간에 유통 과정을 좀 거치죠. 아무래도 뭐 출판사를 거치고 그 출판사는 또다시 예스24라던가 교보문고라던가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중간 과정을 또 다시 또 한 번 더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제 비용 지출이 많죠. 그래서 실제로 종이책을 내게 되면은 저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수익은 판매가 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1,000원 내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0%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 건데, 이 PDF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중간 과정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는 수익은 상관없고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출판으로 하셔도 되는데, 뭔가 좀 더 수익도 조금 더 챙기면서 좀 더 고객들하고 좀 더 가깝게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PDF를 하시는 게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PDF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우리가 종이책을 구매하고 나서 저자한테 연락을 해서 궁금한 걸 물어본다거나 하는 경우 많지 않잖아요. 그냥 정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메일로 보내서 막 질문하는 경우 많지 않죠. 근데 PDF는 거의 구매를 할 때부터 구매자와 고객이 바로 전화번호가 바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메시지가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제 그 이후에 책을 판매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세일즈하기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또 이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게 분량이거든요. 분량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좀 이제 제약이 많이 없어져서 일반적인 전자책 출판 같은 경우에도 페이지 분량은 상관없이 출간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PDF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분량의 제약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10페이지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10페이지로 시작을 해서 4년 동안 업데이트한 다음에 지금은 한 14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가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플랫폼에서 이런 크몽이라던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에서 제한하는 최소 분량 정도만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은 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20페이지 정도인데, 이걸 만약에 내가 그냥 개인 블로그나 내 개인 카페나 그냥 개인적으로 뭔가 유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페이지 제약도 사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쓴다고 했을 때, 이거 책을 뭔가 이제 사실 우리가 보통 책을 쓴다라고 하면 되게 부담감이 들잖아요. 부담감을 가지고 보통 이제 한 달 만에 끝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보통 한 6개월, 1년 정도 공을 들여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쓴 책이 뭔가 생각했던 만큼 반응이 안 나오게 되면 되게 큰 실망감이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PDF 전자책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만 뭐 한두 달 바짝 써가지고 바로 판매를 하고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전체적인 일반적인 출판과는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이제 그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쉽게 뭔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쓴 주제들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어떤 취업 전략이라던가 뭐 어떻게 뭐 어디에 취업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좀 자격증 시험 뭐 합격한 노하우라던가 뭐 쿠팡파트너 노하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형태다. 그래서 좀 실용서 위주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책 부업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장점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게 무자본 자동화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얼마 전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자책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수동으로 발송해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수동으로 발송하는 플랫폼들이 몇 군데 있긴 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직접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다 수동으로 발송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동화 발송하는 시스템을 크몽이 먼저 도입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거의 타링도 도입을 했고, 클래스 101이라던가 거의 지금은 대부분의 큰 마켓들이 다 자동 발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자동 메시지도 발송이 되면서 파일을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제가 직접 고객한테 연락을 뭐 주문 들어왔을 때 바로 응대할 필요가 없고, 발송을 일단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천천히 이제 뭔가 내가 시간이 됐을 때 뭐 필요하다면은 연결을 해서 대화를 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완성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페이지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20페이지를 쓰고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내용을 점점 더 보강을 해서 이제 페이지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뭔가 엄청난 뭐 내가 이 책을 쓸 건데 완벽한 책을 쓰려고 하면은 막 2달, 3달, 길게 6개월, 1년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전자책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뭐 제가 챌린지를 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1년 6개월, 2년 정도 걸려가지고 책을 완성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PDF는 판매를 바로 하고 만약에 뭔가 고객들의 반응, 피드백을 받아보고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극단적으로는 환불을 해주고 나서 이제 뭔가 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더 좋은 책을 만들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전자책이라던가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을 찍어가지고 뭐 이제 국립 뭐 중앙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다 보내거든요. 그리고 저작권 다 보호가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개정판을 내지 않는 이상. 근데 이거는 그냥 계속 내가 뭐 좀 피드백 뭔가 좀 더 쓰고 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하면은 계속 보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 들어올 때 다음번 주문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파일을 교체만 해놓으면 돼요. 더 좋은 내용으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뭔가 완성도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심플한 비즈니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저도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강의 사실 우리가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뭐 강의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결국 강의를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강의도 결국에는 뭔가 대본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뼈대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어떤 말들을 할 것인가도 생각을 미리 해봐야 되는데, 책으로 한번 미리 정리를 해보면은 그 내용을 다 이제 가닥이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닥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큰 틀만 잡고도 강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렇게 PPT로 만든 거긴 하지만 저는 사실 초기에는 이게 PPT로 안 만들고 그냥 문서 그 키워드만 정리해 놓은 그런 이제 워크플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주요 내용들만 적어놓고 그거 띄워놓고, 왜냐면 책을 썼으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책을 처음에 내고 강의로 확장을 하거나 뭐 컨설팅을 하거나 챌린지를 하거나 뭐 장기적으로 출간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떤 좀 기본이 되면서 좀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도 높은 확장성을 제가 적어놨는데, 높은 확장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처음에 책을 쓰고 나서 뭐 블로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 이제 강의, 뭐 전자책, 종이책 다 여러 가지 더 많이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컨설팅, 뭐 챌린지까지 다 시도를 해보고 저는 플랫폼도 한번 만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가진 이게 사실은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그냥 꾸준하게 뭔가를 올리는 거랑 하나의 상품을 완결성 있게 만들어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완성을 해놓고 여기서 확장을 해 나가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전자책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단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단점은 뭐냐면은 이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이게 사실은 종이책을 쓰거나 뭐 일반 강의를 하거나 이런 거랑 비교할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전자책을 제가 항상 쓰기 쉽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건 좀 왜냐하면 저런 것들은 좀 이제 허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책을 쓸 생각이 있었던 분들은 한 달 정도 투자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종이책을 쓰거나 뭔가 내 콘텐츠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던 분들한테는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2, 30페이지로 정리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쓸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리해내고 확실하게 완결성 있게 등록까지 마치는 데까지는 상당히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게 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강의까지만 하다가 챌린지까지 확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런 부분에 좀 이제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린 거에 또 반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종이책 우리가 사실 판매하고 나면 고객하고 연락할 일이 거의 없죠, 그죠? 그리고 업데이트를 뭔가 해줄 것도 없죠. 없는데
전자책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전자책은 구매하고 나서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메시지로 바로 문의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일로 질문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런 거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뭔가 완전 자동화로 판매를 하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뭔가 좀 부속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카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톡방 운영한다거나 이런 식의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 사실 저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이 쓴 책을 바탕으로 한번 판매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좀 연결시켜 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 저건 단점이라고 좀 보기는 그런데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역량에 따라 다른 수익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분은 전자책을 똑같이 쓰셔서 어떤 분은 막 월에 막 1,000만 원씩 버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10만 원씩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전자책의 문제라기보다 콘텐츠 자체의 좀 그런 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누구나 강의를 하는데 어떤 취미로 만드는 강의는 뭐 월에 벌 수 있는 수익이 되게 작겠죠. 근데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에 대한 어떤 비법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1,000만 원이라도 들을 수 있는 분들은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제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어떤 주제를 선택하느냐, 어떤 주제를 내가 이제 알고 있어서 그걸 내용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수익이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저렇다고 해서 제 책을 쓰지도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 내가 책을 쓰고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이제 단점이 있긴 하지만은 충분히 이제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이걸 또 이미지 넣어 놓은 게, 이게 사실은 저도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매일 뭔가 작업을 하게 해드려야 완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매일 미션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플랫폼별 수익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직접 판매하는 형태예요. 전자책을 직접 판매, 내가 만약에 고객들에게 직접 책을 판매를 하고 싶다, 플랫폼 안 거치고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바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자도 되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거를 그냥 한 줄로 설명을 드리면은, 사업자는 그냥 수익 생기면, 여기 다장님들이시니까 상관없겠지만은 어쨌든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사업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요거 지금 관련되어 있는 뭐 전자책은 출판 쪽을 등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업 쪽으로 보통 등록을 해서 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자를 추가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결국 필요한 게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카페나 인스타 같은 경우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보통 블로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처음에 무료 배포를 뭔가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블로그 내에서 이제 좋은 후기들을 모아서 이제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시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 정보 없이 그냥 판매를 하시면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불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 주변 누군가가 어떻게 탈세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칙적인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뭐 개인 사이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다 그런 사업자 등록이 다 필요하죠. 특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가 없으면은 등록이 안 되죠. 그래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스마트 스토어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스마트 스토어에서조차 뭔가 수수료를 주고 싶지 않다.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한 5%, 10%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카드 수수료에서 조금밖에 더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거 외에도 뭔가 조금 더 이제 해보고 싶다, 정말 난 확실하게 해보고 카드 PD 수수료 말고는 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요즘 뭐 노션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맵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직접 거래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방이라고 저는 워드프레스로 만들었는데,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서 직접 내가 결제를 하게 하면은 다른 데 수수료 나갈 필요 없이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어쨌든 사업자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이트 제일 밑에 보면 사업자 정보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은 PG 그 등록하는 것도 그 승인이 안 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좀 비즈니스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카페 같은 걸 개설할 때도 책을 써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 가입해서 등업을 이런 조건을 거쳐서 등업을 하면은 내가 쓴 책을 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회원수를 늘리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카페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인스타는 이제 뭐 블로그라든가 카페라든가 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거래하는 경우가 되게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초보자분들이 시작하기 좋은 곳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할 때는 사업자가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이제 크몽이랑 나머지 것들 다 구분을 해놨는데, 크몽은 다른 마켓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크몽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이제 사장님들 이제 하시면은 부가세 같은 걸 따로 이제 VAT 별도로 보통 많이 하잖아요. 크몽은 그 수수료를 이제 그런 VAT 관련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서로 사업자 간에 알아서 고객과 사업자가 알아서 거래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수수료만 딱 떼고 나머지 그런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처음에 등록할 때는 사업자가 필요 없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크몽에 수수료 가져가면은 그 수수료 가져간 거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달 제 이름으로 국세청에서 신고했다는 게 날라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필요 없을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 판매가 되고 꾸준하게 수익이 늘어나면은 크몽은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나머지 것들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에 있는 타링이라던가 클래스 101이라던가 일반적인 출판사들은 거의 이제 사업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 할 필요 없이 활동하시면 되는 건데, 최근에 지금 이제 4월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그 패스트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전자책을 사이트를 따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여기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 징수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책을 내면은 원천 징수의 수익을 받거든요. 그래서 책을 내면은 우리가 받을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서 3.3을 떼고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이 타링이라던가 클래스 101이라던가 이런 곳이라는 거죠. 여기는 원래 이제 강의 사이트다 보니까 저런 게 구조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크몽은 원래부터 그런 곳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링이나 클래스 101이라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이제 패스트 캠퍼스 같은 경우에 출판사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자 등록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3.3으로 받는 게 사실 사장님들한테 별로 이제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차라리 3.3으로 3.3으로 받는다는 거는 내 개인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그렇게 재작년에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비용 증빙을 못 하더라고요. 그 얻은 수익이 나간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업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3.3을 받다가 이 수익이 좀 더 높아지면 그냥 아예 그냥 이런 플랫폼들 다 세금 계산 끊어주거든요. 요청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금 계산을 처리를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와디즈랑 텀블벅이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마켓들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크몽이라던가 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책을 한번 만들어 놓고 꾸준하게 상시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팔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요 와디즈랑 텀블벅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딱 2달 동안밖에 구매를 못해요. 어떤 상품을 등록을 하면은, 상품 등록하면 딱 2달 동안밖에 못 하는데, 그 2달 안에 이제 내 모든 역량을 다 집중을 해서 이 펀딩의 금액을 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펀딩의 금액을 모아서 딱 그 2달 동안만 판매를 하고, 이제 거기서 끝난 펀딩을 이제 개념 설명드리면은, 내가 이제 어떤 좋은 뭔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기에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후원을 많이 받아서 이걸 한번 완성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후원을 받는 거거든요. 소비자 약속을 하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실 때는 이제 조금 여기 세금 계산서 처리가 되기도 하고, 아니 3.3 처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기 상황에 맞게 저걸 진행하시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쨌든 앞에 거랑 다른 점은 이제 상시 판매가 아니라 딱 2달 동안 판매하는, 그 2달 동안만 쉽게 말하면 판매라기보다 이제 그 후원을 받는 거죠. 후원 받은 다음에 그 후원 금액이 달성이 되면은 이제 후원해준 분들에게 뭔가 전달을 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는 훨씬 더 이제 상시 판매하기 훨씬 더 쉽겠죠. 왜냐면 내가 다 완성을 해놓고 뭔가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와디즈라든가 텀블벅을, 왜냐면 저거는 이제 만들기 전에 먼저 상품 페이지 등록을 먼저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쓰기 전에. 그래서 저걸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와디즈나 텀블벅은 만약에 내가 저걸 했다가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은, 내가 펀딩을 시작을 했는데 그 금액이 안 모인 거예요. 안 모였는데 그 상품 페이지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지울 수가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걸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내가 어떻게 잘 안 된 케이스가 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도를 높인 다음에 해보시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는 이제 크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기죠. 됐네. 예.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 성과를 다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사실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의 초기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책을 판매하시거나 아니면 강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수강생분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제가 파악을 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한 절반 이상 거의 한 대다수 분들이 다 이제 수강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 워낙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장 좀 금액적으로나 뭔가 좀 의미 있는 분들로 세 분만 제가 소개를 딱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임 팀장님, 임서민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재로 누적으로 한 4.5억, 한 5억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셨거든요. 그게 요 사례 요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이제 한 2년 전쯤에 그 와디즈에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자책이 되게 주목받고 나서 좀 이걸 펀딩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제안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시즌 2까지 진행했었거든요. 2018년 8월에도 한번 하고 12월에 했었는데, 그때 저 제일 밑에 있는 요걸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시고 성과가 나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로 요 영어책을 쓰셨거든요. 영어책을 쓰시고 이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다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에는 조금씩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 번 더 똑같이 펀딩을 한 번 더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5천만 원 정도 해서 이제 1억이 넘고 2.8억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합쳐가지고 이제 4, 5억 정도가 됐는데, 이런 케이스가 임서민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 말고도 이제 탁쌤님이라고 또 이제 주식 재테크 쪽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최근에 한 1.3억 정도가 이 펀딩을 통해서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좀 많아지다 보니 그분들 말고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많아지다 보니까 와디즈에서도 최근에는 요걸 또 키우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이게 사실 다른 것보다 금액이 되게 좀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실 시작하는 우리 입장에서 되게 좀 좋은 기회일 수 있는 거고, 그런 플랫폼에서도 사실 이게 다른 거에 대비해서 뭔가 이게 사실 우리가 뭐 물건값이 들어가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냥 광고비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와디즈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들 되게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더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또 좋아 보이셔서 이거 막 하고 싶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준비되어 있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해서 단계 거쳐가지고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이제 확실하게 저렇게 나는 몇 억 해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된다. 처음에는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든 아니면 크몽에서 판매를 하든 충분히 책을 판매를 하고 검증을 받고 충분히 후기를 쌓은 다음에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할 때도 상품 페이지 나중에 검색하셔가지고 와디즈에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분 들어가서 보면 다 제일 위에 후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기가 충분히 되어 있고 완성도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임 팀장님 사례였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이타희님이 계신데, 이타희님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전자책으로 가장 많이 팔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팔고 블로그에서도 팔고 팔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저분은 진짜 많은 곳들에 많이 등록하셔서 파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카페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타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블로그 책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 3,000권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 책보다 지금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뭐 어떻게 많이 판매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 수익이 상당하겠죠. 저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이제 가온차님이라고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전자책을 처음에 그 구글 상위 노출 0% 이탈률에 대한 그런 에드센스 책을 쓰셨는데, 이제 그 책을 쓰시고 나서 이제 월 500만 원 달성하신 다음에 이분도 지금 퇴사하셔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됐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 세 분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외에도 어떤 분은 제 수업을 들으시고 전자책을 쓰려고 했다가 그 쓴 내용에 대해서 출판사 제안을 받으셔가지고 종이책을 먼저 내시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책을 쓰다가 그냥 강의로 바꾸신 분도 계시고, 컨설팅 하시거나 여러 가지 확장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을 해서 뭔가 결국에는 전자책이라고 하는 게 내 어떤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 노하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뭔가 책보다 다른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하시면 이렇게 얼마나 확장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전자책을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쓰지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게 이제 주제일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포인트들만 잘 기억을 하셔도 다음번에 헤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그냥 쓰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보통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내가 이런 거 쓰고 싶어 해서 쓰고 그냥 열심히 쓰신 다음에 그냥 등록해놓고 팔리기 기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일단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팔리는 책의 특징을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책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크몽이니까 크몽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베스트셀러 코너도 따로 있기도 하고, 검색해 보면 책들이 여러 가지 형 것들이 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일 첫 페이지는 여기 보시면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광고라고 플러스 광고라고 붙어 있는 그 오토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페이지 있는 것들을 다 넘기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가 실제로 잘 팔리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게 주제를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주제를 보실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 주제를 떠나서 이 책이 왜 팔렸을까,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뭘 제공을 해주고 있고, 사람들을 산다면은 이런 것 때문에 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식책이 좀 많은데 주식책도 쓴다고 다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기 주제를 선택한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 주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 상품을 구성을 했는가. 저라고 하면 저는 처음부터 뭔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플러스도 있고, 뭐 톡방 카페라든가 이런 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를 먼저 보시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둘째로 이제 실용적인 주제를 지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책을 쓰려고 하시다 보면은 이제 실용적인 책이 아니라 그냥 뭔가 에세이, 내 어떤 인생 경험을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고 책을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PDF 전자책에 적합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책을 다 쓰신 다음에 똑같은 방식 쓰신 다음에 일반적인 전자책 출판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서점을 통해서 유통되는 에세이라던가 뭐 소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걸로 이 내용으로 그냥 감정 전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강의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PDF로 가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 챌린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세요. 어떤 분은 주제가 전혀 없어서 고민인 반면에 어떤 분은 주제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택하셔야 되냐면은, 사실 이게 누가 어떤 조언을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상품은 시장에 나와봐야 뭔가 반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무리 누가 조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책을 쓰고 나서 그냥 이걸 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애정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것인가 하면서 뭔가 내 아이처럼 잘 키워볼 것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선택한 주제가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거 많이 찾아요, 이걸 많이 좀 써보세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활동을 뭔가 하고 있고 내가 여기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애정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거 애정 없이 그냥 추천만 받아가지고 쓰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내가 썼는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애정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패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주제를 잡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제는 절대로 주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큰 그림을 일단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기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면, 아까 전에는 그 주식 주제가 되게 많았는데, 주식 주제를 한다고 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블로그 주제를 선택한다고 다 돈 버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안에서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가 되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첫 번째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또 책을 쓰다 보면은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제를 잘 정했고 방향성을 잘 정해서 내가 이제 여러 책을 참고를 해서 이런 컨셉 좋구나 해서 뭔가 기획을 썼는데, 쓰다 보니까 방향이 뭔가 좀 산으로 가는 거죠.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책을 다 썼는데 이 책을 누구한테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큰 특징은, PDF 책 가장 큰 특징은 책을 내가 처음부터 기획하고 쓰고 홍보하고 마케팅까지 내가 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일단 무작정 쓰고 나서 팔 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 안 되거든, 절대로. 일단 쓰기 전부터 뭔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기획이 잘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획이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은 구체적인 타겟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 주제를 많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지금 주식책인데, 주식도 이런 제일 밑에 노란색을 보면은 선 하나 긋고 뭐 단타 노하우 저런 것들도 있고, 주식 차트도 있고, 뭐 4분할 차트 저런 것도 있고, 하동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 주식을 선택하는 거 안에서도 이거를 누구한테 팔지 이런 분들은 아는 거예요. 저런 분들은 저 책을 쓰면 단타가 필요한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뭐 필요한 분들한테 이런 책을 써봐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책을 그냥 쓰실 게 아니라, 내가 블로그 책을 쓰거나 어떤 주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초보 중에서 어떻게 누구한테 쓸 건지, 아니 초보 중에서 주제를 못 찾는 분들에게 뭔가 쓸 건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세부적으로 주제를 선택해서 잡은 다음에, 근데 그렇게만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너무 좁겠죠. 좁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작은 매장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주력 메뉴 하나였는데
매년 하나 늘려가지고 늘리면서 좀 더 시장을 키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좀 좁게 시작을 하더라도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책만의 구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책 쓰시고 나서 저도 이제 항상 피드백을 하지만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노란색 책이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면은 저런 책이랑 비슷하게 그냥 비슷한 책을 써버려요. 비슷한 책을 쓰면은 당연히 먼저 팔리고 판매량이 많은 저 책이 더 많이 팔리겠죠. 똑같은 책 시장에 있다라고 하면은 후발주자가 뭔가 저것보다 잘 팔리려면은 이제 금액이 아예 싸거나 비슷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면 다른 마케팅이 되거나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기존에 팔리는 책이랑 거의 비슷하게 쓰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큰 틀은 뭔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를 가긴 하지만은 세부적인 내용들은 뭔가 내 책을 썼을 때 어떤 나만의 노하우라든가 내가 이렇게 해본 것들을 뭐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책을 쓸 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초기 강의할 때는 그냥 어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라도 내가 잘 어떻게 나만의 방법을 정리를 해서 그걸 요약해서 정리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 책들이 워낙 많고 시장도 이미 성숙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무조건 잘 알려진 정보라고 하더라도 내가 요 내용을 잘 요약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직접 해보고 뭔가 그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블로그 책을 예를 들면은 이제 블로그 잘 하는 법 A to Z 이렇게 하면 사실 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잘 파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를 똑같은 흐름을 가는데 그 흐름을 자기가 뭔가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뭔가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면서 자기가 해보고 실패한 것들 다 넣는 거예요. 실패해본 것도 넣고 이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블로그 책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경험이 다르고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만의 그 구매 포인트가 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주제를 정하는 게 만약에 중요도가 1이라고 하면은 이게 더 중요하니까 한 2나 3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뒤에 쓰고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하면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 그래서 작성하거나 뒤에 다른 것들에 시간을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장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요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팔리고 안 팔리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작성을 하는데 작성은 사실은 제가 글 쓰는 거에 대한 강의는 제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저만의 글 쓰는 방식이 있긴 한데 그거를 다른 분을 똑같이 따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뭐 편하게 쓰시는 게 편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사체로 쓰는 게 편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는 뭔가 스킬을 배워가지고 뭔가 한다기보다 그냥 원래 쓰시던 대로 그냥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는 방식으로 가장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작성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한 거 보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 처음에는 목차를 잡고요. 그 다음에 완성을 일단 해요. 완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보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 보강하기는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보강이 없고 그냥 목차를 엄청 열심히 잡고 그 다음에 작성을 엄청 열심히 한 다음에 그냥 순 놔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내가 다 완성해 놓고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 3단계를 진행하셔야 돼요. 처음에 목차를 쓰고 일단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 이제 보강을 해서 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챌린지도 한 달 만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 만에 하면은 2, 30페이지나 많게는 70페이지까지 쓰시는데 그렇게 해도 완성도 있는 책은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짧은 기간 내에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완성을 못 시키면은 그 다음 업데이트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나는 확실하게 완성하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걸 막 2달, 3달 걸려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방식이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완성해놓고 보강하면서 해주시는 방식이 작성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작성을 할 때 저렇게 단기간에 한 달이나 2달에 끝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도 지금 그런 책이 있는데 저는 크몽에서 잘 파는 법을 재작년에 썼었어요. 근데 쓰고 완성을 못하는 사이에 크몽 정책이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고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시간을 다 들이고 이걸 몇 개월 걸려서 완성을 했을 때는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종이책도 저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종이책도 뭔가 내가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는 이 아이템이 되게 핫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책을 1년 동안 쓰고 나서 시장 가서 보니까 이미 다 바뀌어가지고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이책들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건데 전자책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요 3단계로 해서 짧게 가서 완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지금 보면 목차를 제가 써놨는데 목차에도 처음부터 나온 목차가 아니라 제가 계속 보강하면서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차를 먼저 잡고 작성에 들어가서 이제 완성한 다음에 보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작성까지만 생각하시고 작성하고 그냥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잘 소개를 해야 돼요. 책을 잘 소개하는 결국에는 어떤 상품 페이지를 쓰는 거고 주변에 이제 이거 홍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뭔가 내가 책을 썼으면은 이 책을 소개하는 소개글이 어딘가 필요하잖아요. 광고 돌리는 것과 별개로. 그래서 그런 소개에 대한 내용인데 이 소개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인트로를 잘 못 쓰세요. 처음에 이제 이 책을 내가 썼는데 이 책을 누구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처음부터 이 책을 내가 누구한테 팔지 이걸 왜 썼는지가 없는 상태에서 완성을 다 해놓고 이제 그때부터 뭔가 누구한테 팔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에 사실 주제를 정한 단계에서 같이 고민을 충분히 고민이 되어 있다라고 이 단계에서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첫 번째인 탁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책을 누구한테 쓸지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탁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번째에 있는 공감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제 제시가 돼요. 그래서 책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책 중에 파소나 법칙이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보면은 어떤 뭔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뭔가 물건 같은 걸 팔거나 할 때 뭐 고객이 문제를 제시하고 뭐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 처음부터 뭔가 제시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제일 처음에는 어떤 그 사람이 공감될 만한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하려고 하면은 혼자 머릿속에서 고민을 막 해요. 그 책을 다 쓰고 나서. 근데 사실 혼자 고민해서 될 게 아니라 이거는 고객들을 충분히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책을 쓸 때부터 기획할 때부터 이걸 충분히 잘 뭔가 타겟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더 어필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 두 번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가장 제일 위쪽에 있는 이런 플로우로 되고 있는 건데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제일 위쪽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없고 그냥 요거부터 바로 시작을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이거 소개를 할 때는 이 PDF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얼마나 특별한 거고 얼마나 뭐 이제 좋은 건지 어떻게 하면 이제 뭐 다른 막 무자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지를 제가 처음에 제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쭉 이렇게 소개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 처음에 어떤 소개하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을 하려고 할 때는 타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뭔가 이 책에서 얻은 성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제일 위쪽에 있는 저렇게 성과 같은 걸 제일 위쪽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게 이게 사실 제가 지금 강의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만 딱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감이 되는 문제를 뭔가 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이게 내가 처음 딱 잡았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저는 처음에 이거 설명 좀 드리면은 제가 처음에 이걸 잡았을 때 원래는 이렇게 잡았던 게 아니라 뭔가 책 쓰고 싶은 분들 더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크목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가 어필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소개하면 더 이게 잘 될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크몽에는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돈 벌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 짧은 책 쓰는 걸 돈 버는 거랑 엮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이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이때부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처음부터 나오면 좋겠지만은 처음부터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최대한 고객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반응이 좋은 걸로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 강점이 필요한데 저것도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들은 책을 잘 쓰셨는데 책 내용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이걸 어필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책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게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 페이지에서 이게 사실 이게 어필이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구매를 해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으면 잘 팔리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책이 여러분 쓰셨으면 그 책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이런 부분 신경을 썼다라고 하거나 정말 내가 가진 노하우 중에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상품 페이지 내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기획을 해서 담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잡아놓은 해결책은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랑 밑에 이제 해탁 같은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는 요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것까지 다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말이 계속 빠른데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홍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개랑 홍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소개는 홍보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사실 뭐 사전적인 의미는 아닌데 제가 그냥 나눈 건데 일단 소개는 이 책을 쓰고 나서 그냥 지인한테 뭔가 보여줘도 이 책이 뭔가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홍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거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건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책을 쓰시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책을 쓰고 나서 바로 그냥 뭐 바로 지인에게 돌려 뭐 링크를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돌리고 돈을 내고 광고를 하거나 이걸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하시면 사실은 이게 판매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완성도가 되게 높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책을 열심히 썼는데 그 쓴 책은 첫 번째 버전은 되게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떤 면으로는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 완성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하게 되면은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게 되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 상품이 되게 완성도가 떨어지고 디자인도 별로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별로 살 것 같지 않은 것들 가지고 이거를 막 돈 내고 광고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완성도를 충분히 높이고 나서 그러니까 소개에 대해서 뭔가 이 딱 소개글을 잘 쓰고 나서 이 소개글을 누군가에 보여줘도 10명 중에 1명은 산다,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때 이후에는 이제 요 광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광고를 돌리거나 돈을 쓰거나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에 것도 충분히 책도 충분히 보강이 되어 있고 소개도 충분히 되어 있다라고 하신 다음에 이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완성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타깃을 찾아가지고 뭔가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 또 어떤 분들은 크몽에 등록하면은 크몽이 가장 큰 마켓이긴 하지만은 크몽에 등록하면은 꾸준히 잘 팔리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크몽에 등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전자책을 구매하는 곳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많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건데 이제 등록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쓴 책이 만약에 취업에 대한 책이다. 그럼 취업 커뮤니티라던가 취업에서 홍보할 수 있는 단톡방이라던가 이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 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이제 그분들이 타고 넘어와서 여기서 많이 팔릴 수 있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판매가 많이 쌓이고 크몽 내에서도 판매가 잘 되면은 크몽 내부 고객한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크몽 등록해놓고 아무도 구매하는 사람 없는 별점도 하나도 없고 판매도 0인데 이게 팔리기를 기대하고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나 더 최악은 여기에서 이렇게 판매가 0인 상태에서 광고를 거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이 광고 쇼핑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상품 리뷰가 없는 상태에서 광고 돌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전자책도 결국 다르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위 두 단계가 다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더 많이 노출하는 게 중요하지 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죠. 이렇게까지 단계를 거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돈 벌기가 지금 3요소는 결국은 뭐냐면은 첫 번째로 구체적인 타깃이에요. 그래서 내가 책을 썼을 때 정확히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딱 주면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어떤 부동산에 관한 책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 부동산도 불인을 위한 만약에 뭐 어떤 뭐 초보자 가이드 썼는데 이게 사실 이게 너무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불인 중에서도 부동산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특정 무슨 뭐 어떤 매매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건데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정확히 누구한테 팔 것인지가 있어줘야 이게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안 된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구체적으로 타깃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는 이거 사실 가능하시면 하면 좋아요. 근데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데 두 번째는 확보된 고객이거든요. 왜냐면은 책을 쓰려고 할 때 내가 책을 처음 써가지고 이제 그냥 크몽에 바로 등록하거나 내 블로그에 바로 올리면은 이걸 누가 지나가다가 사주진 않겠죠. 바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는 사실은 가능하면은 책을 쓰는 단계에서 내가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블로그나 카페나 커뮤니티나 이런 거 다 많이 알려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은 못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부끄러워서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책을 썼는데 주변 분들에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책을 내가 쓰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책을 썼으면 결국에는 이 책을 쓰면 팔리는 게 아니라 써서 이제 이게 좀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돼야 팔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뭔가 내가 책을 쓰는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날 때 뭐 이런 책을 쓰고 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소통도 하면서 댓글도 달고 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알리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책에 반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객을 미리 좀 확보를 해놓고 피드백을 좀 받아놓고 이제 그 다음에 판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책을 이미 다 쓰신 상태에서는 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책을 다 쓰신 다음에 요즘 또 그렇게도 많이 하시던데 책을 다 쓴 상태에서는 무료 배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저도 카페에서 한 번씩 책 챌린지 하시는 분들한테 이 무료 배포를
책 출간하기 전에 한번 베타 테스트 같은 걸로 한번 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고 반응을 얻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고객을 좀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타깃을 정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고객을 확보해 놓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매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구매를 하는데 비슷한 책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가위를 팔더라도 가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위 중에서 이 가위는 뭐 디자인 때문에 산다, 아니면 이 가위는 싸서 산다, 이런 포인트가 있을 건데 그런 포인트들이 이런 책에서도 분명히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블로그나 뭐 주식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나의 노하우를 담은 걸 쓴다고 하더라도 그런 좀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내가 내 것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채우셔도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만 채우면 좀 이제 약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세 가지 다 채우면 충분히 잘 벌 수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잘 파는 모든 분들이 세 가지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책이 꾸준하게 판매가 되려면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자주 물어보신 질문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쓸만한 주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쓸만한 주제가 없다는 건 뭐냐면 나 혼자 고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장에서 뭐가 팔리는지는 모르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뭐가 팔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많이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이 보다 보면 크몬 같은 경우 주식책밖에 없고 블로그 책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책들을 이제 만약에 너무 잘 팔린 인기 주제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제외를 하고 그 외의 것들 중에서 이런 것도 의외로 팔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원에서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건 또 이제 어떤 거냐면 주제를 정할 때 많은 분들이 난 당장 뭔가 지금 내가 쓰려고 당장은 뭔가 내가 어떻게 나만의 가진 노하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전자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실 먼저 쓸수록 유리하긴 하지만은 당장 지금께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지금은 안 써도 돼요. 지금 안 써도 되고 내가 지금 뭔가 여러분 다른 어떤 부업을 하시거나 다른 사업을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뭔가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그 노하우를 쌓일 거니까 이제 그거를 언젠가 책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강의를 듣고 만약에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강의를 듣고 뭔가 하다 보면은 나만의 또 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나만의 법칙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거랑 다른 뭔가 나만의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준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한번 짧게 써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하면서 완성나 발표 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실 이거 말고 주제를 잡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다른 분 제가 그런 거 되게 많이 받아보거든요. 추천 주제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던가 뭐 주제 잡는 법 같은 거 많이 돌아다니던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주제를 알아도 내가 못 쓰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 주제 받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찾는 방법을 이제 익히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서 많이 팔린 서비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작성이 얼마나 걸린지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작성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말 이 책이 중요하니까 나는 한 달 만에 못 끝낸다, 막 6개월 정도 잡고 나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은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길어지면 좋지 않은 이유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잠깐 길어지면은 이 내용을 쓰다 보면은 그 사이에 뭔가 바뀌어요. 바뀌면 그 부분 다시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책을 쓰기 전에 나는 확실하게 이 책을 베스트로 준비해서 딱 내놔야지라고 하는 그 준비하는 사이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그러면 그 책이 먼저 나오고 평가를 먼저 쌓고 먼저 판매가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내가 나중에 낸다고 하면 난 뭔가 따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뭔가 내가 이제 후발주로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들이 안 쓴 주제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먼저 써서 판매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크몽은 저도 그렇지만은 잘 파는 분들 거의 상위급 파는 분들은 거의 다 오랫동안 판매하시는 분들이고 거의 좀 초기에 판매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빨리 쓰셔서 진행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달 내에 끝내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한 달이 넘어가면은 사실 이게 저도 한 달 동안 챌린지를 하는데 한 달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한 달만 해도 많은 일이 생기는데 그 다음 달은 또 다른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달, 세 달 잡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한 달 안에 해서 어떻게든 완성본을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100%까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완성을 시켜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것들은 뭐 그 다음 달에 보강을 하든지 해서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작성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쪽 사업자를 추가하셔가지고 등록하는 게 좀 중요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크몽에서 판매를 할 때는 이렇게 사업자가 되는 게 기업 회원이랑 일반 회원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회원이랑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런 식으로 기업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요청이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발급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저는 크몽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등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책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는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나중에 개인 회원으로 충분히 판매를 하시다가 뭔가 세금상의 어떤 이제 더 유리한 부분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때는 이런 걸 등록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게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오늘 그렇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최대한 많이 좀 제가 추릴 거 추렸는데도 시간이 좀 그래 됐네요.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 많이 드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전자책을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니까 질의응답이 많이 올라왔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음소거 이제 푸셔가지고 얘기하시거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그 전에 이제 질문 올라왔던 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강진 대표님께서 잘 팔리는 전자책 키워드 카테고리 찾는 방법 알려주세요. 강사님만의 주제 선정 꿀팁 알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키워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크몽에서 네이버처럼 키워드를 검색을 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이시진 않는데. 이거 어쨌든 그 키워드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에서 우리 검색하는 키워드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 조회수 같은 거 그쪽 네이버 그 파트너 광고 지원센터 그쪽에 들어가셔가지고 그쪽 키워드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네이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크몽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키워드 검색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크몽 지금 질문하신 게 아마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 주제에 관련된 책을 찾는 법을 질문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검색창에다가 제일 위쪽에다가 내가 전자책 검색하고 싶다면 전자책이란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필터가 있거든요. 크몽에는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 중에서 취업, 투잡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안에 전자책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블로그라고 검색하면은 크몽에는 서비스 싹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검색하시면 안 되고 그걸 이제 키워드 검색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필터로 취업 투잡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그 안에 전자책만 싹 다 나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책들을 뭔가 분석을 하시거나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제 같은 거 선정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키워드 같은 검색을 해서 보거나 저는 가장 많이 찾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 클래스 101이나 보면은 이제 이런 큰 강의 사이트 있잖아요. 큰 강의 사이트에서 광고 돌리는 거를 봐요. 그래서 그런 광고가 이제 어떤 광고가 돌아가느냐를 보고 이제 보통 그러면 예를 들어 최근에는 타링에서 시 강의를 런칭했거든요. 그래서 시 강의 런칭한 걸 보면은 이제 그런 강의에서 시 강의에서 이제 보고 그러면 이 강의에 광고가 많이 돌아갈 거니까 그런 강의 내용에서 이런 거 한번 써보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써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나요? 괜찮은가요? 네. 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시 강의가 수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수요를 끌어올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걸 끌어올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이제 클래스 101이라든가 이런 큰 플랫폼들이 강의를 런칭할 때는 광고를 많이 돌리거든요. 유료 광고를. 그러면은 그 광고를 이제 많은 분들이 노출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뭔가 수요가 파악이 되기 그런 플랫폼들은 수요가 확실히 확인이 돼야 이제 그런 강의들을 보통 런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다른 강의들이 뭔가 런칭되는 강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쪽 노하우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그 주제를 강의가 런칭되기 전에 아니면 그 비슷한 시기에 내가 그 책을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같이 쉽게 말하면 버프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이것도 여러 던 케이스가 쿠팡 파트너스가 좀 초기에 그랬었어요. 처음에 쿠팡 파트너스 강의가 초기에 만들어지고 엄청 막 유튜브에서 많이 영상이 뜰 때 그때 책을 초기에 쓰신 분들이 되게 좀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는 왜냐하면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강의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었고 강의가 너무 비싸서 그냥 좀 싼 책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면 종이책은 없고 그러면 전자책으로 넘어와서 구매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뭔가 좀 플랫폼들이 밀어주는 그런 강의가 있을 때 그걸 내가 비슷한 책을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쓰면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저는 추천 주제를 뭔가 보통 항상 정리해서 카페에 이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찾을 때 그렇게 보통 많이 보고 있어요. 네, 너무 답변이 길긴 했지만. 아, 네, 좋은 답변 가세요. 지금 현재 시간 한 3시 17분인데요. 한 40분까지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텐데 벌써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지금 올려주셨어요. 지금 처음부터 쭉 답변을 하시다가 이후에 또 궁금한 거는 우리 대표님 제가 이따가 이제 피드앱 카페 운영하시는 곳 알려드릴 텐데 거기서 좀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아까 것 같은데 네. 이은숙 대표님께서 출판업이 아니더라도 괜찮은가요?라고 질문을 그렇죠. 주셨네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출판업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가 다 하나씩 해봐야 돼서 저는 처음에 출판업을 했는데 이 전자책이 출판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출판업으로 등록해서 보통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면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면세를 전자책이 받으려면은 전자책 안에 음성이랑 영상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전자책이고 한 경우에만 이게 면세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 책은 또 ISBN도 받겠죠. 근데 그 책은 크몽에서 못 팔아요. 또 반대로 개인적으로 거래가 안 되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면세를 받으려면은 PDF 책을 써서 면세를 받으려면은 개인적으로 팔 수가 없고 그냥 리디북스라든가 이런 서점을 통해 유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도서전까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판업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질문이 이게 맞았나요? 출판업 맞았나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출판업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출판업을 하지 않고 꼭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온라인 강의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온라인 강의에서 책 형태는 아니지만 책은 아니지만 PDF로 해서 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로 제가 또 이제 올해 한번 세금을 내보고 다음에 또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다음번에 또 이제 카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최자영 대표님께서 책의 타겟을 확보와 홍보를 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책의 타겟을 확보. 최근에는 이제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책을 썼을 때 저는 그냥 썼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냥 써서 일단 판매를 해보고 그냥 판매를 이제 하면서 뭔가 저는 이제 시장을 키웠던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주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하는 것들은 그냥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는 거예요. 블로그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내가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냥 전체를 다 풀 내용을 넣지는 않더라도 일부 내용을 칼럼처럼 이제 연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재를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보통 이제 톡방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운영하실 텐데 활동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런 톡방에서 내가 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게 공유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뭔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이제 뭐 책이 나왔을 때 뭔가 50% 할인해 준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책이 나왔을 때 선착순 몇 분께는 뭔가 무료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글 내용에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발행을 하면서 쭉 운영을 하다가 이제 책이 완성된 시점에는 이제 그때 그런 분들이 같이 연락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팔로를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유튜브 같은 거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이제 사실은 일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블로그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거보다 더 좀 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활동하시는 그런 어떤 블로그라든가 홍보 가능한 그런 톡방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그런 데서 그냥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냥 뭔가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해보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책 주제가 전체가 큰 게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떼가지고 사람들에게 팁으로 그냥 공유를 해보는 거거든요. 공유를 하면 그 중에 그 내용이 궁금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뭔가 질문을 할 건데 질문을 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강의 들었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카페에서 네임드가 돼서 활동하는 그런 마케팅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톡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톡방에서 내가 이런 주제를 쓰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질의응답을 뭔가 하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막 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뭔가 좀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도 해볼 수가 있죠. 최근에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최근 동향까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항상 이 열정 넘치시는 우리 방주혁 대표님 또 질문해 주셨네요. 크몽에는 어떤 부류의 고객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연령대나 성별, 많이 찾는 주제 등등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플랫폼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크몽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이제 크몽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이미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크몽은
일반 직장인이나 직장인에서도 이제 회사 업무를 맡고 있는 직장인이라던가 아니면 사장님들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 외에 뭔가 주부님들이라던가 아니면 학생이라던가 이런 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거래되는 내용 자체가 뭔가 비즈니스를 위한 어떤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쨌든 한 20대 후반부터 한 5, 60대까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모여 계신데, 그중에 중요한 건 어쨌든 비즈니스 관련된 분들이 가장 좀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만약에 다른 플랫폼으로 가면 뭐 타링이라던가 아니 클래스 101이라든가 이런 강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여성분들이 좀 많고, 특히나 이제 또 크게 봤을 때 와디즈 텀블벅 같은 걸 또 비교를 해보면은, 텀블벅에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20, 30대 여성분들이 되게 활동 많이 하고 계시고, 와디즈는 거의 성별이 반반이라고 하는데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들 성향 같은 걸 봤을 때는 좀 30대 이상 남성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별로 차이는 다 이렇게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쓴 주제가 뭔가 좀 이게 크게 봤을 때 뭔가 좀 비즈니스 관련이다, 뭔가 취업 관련이다 이러면은 크몽 쪽이 가장 좋고, 크몽 외에는 이제 그냥 타링이나 클래스 101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 패스트 캠퍼스 정도가 좋고, 패스트 캠퍼스는 근데 이제 아무나 등록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건 제외로 하고 이렇게가 좋고, 그 외에 뭔가 내가 쓴 주제가 뭔가 좀 라이프나 뭔가 좀 이제 일상에 대한 좀 더 가벼운 내용들이다라고 하면은 텀블벅 쪽으로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텀블벅은 처음부터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이제 한 질문이 한 세 분 정도 남으셨는데, 다음으로 우리 이민우 대표님께서 플랫폼 판매 외에 스스로 SNS 유료 광고 판매에 대한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두 방법에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해 주셨네요. 예. 유료 광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처음에 이제 인스타 광고도 페이스북 광고 다 해봤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건 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인스타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스타 광고라고 하는 게 내가 이제 크몽에서 팔거나 블로그에서 팔거나 하면은, 예를 들어 크몽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크몽에서 파는 상품을 인스타 광고를 하면은, 인스타에서 보는 분들은 딱 타겟팅을 내가 고객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20, 30대 이상 뭐 가격 특정해가지고 되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크몽을 모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제로 이 판매가 일어나려면은 그분들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크몽에 가입한 다음 내 걸 또 사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허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스타 광고 추천을 별로 드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광고는 이제 크몽 광고인 건데, 크몽 광고는 왜냐면은 크몽 내에서 이제 그냥 상위 쪽에 노출시켜 주는 건데, 이게 인스타 광고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면, 굳이 꼽자면은 크몽 내부에 고객들이 되게 많은데 그 고객들한테 이제 광고를 돌리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게 노출되는 면에서 그냥 그분들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바로 구매가 그냥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반 광고랑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유료 광고를 돌려가지고 성과를 보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고, 왜냐면 이제 어쨌든 딱 타겟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다수에게 그냥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고, 근데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상품이 내 상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유료 광고를 돌리거나 큰 광고를 돌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리뷰도 쌓여 있고 뭔가 준비가 상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돈을 들이셔야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조금 뭐 간단한 이제 다음 우리 윙걸 대표님, 날개 달린 여성분 천사님이신가 보군요. 우리 책의 분량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이제 분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근데 최근에는 추세가 점점 더 이제 책을 내놓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분량을 점점 늘려가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등록하실 때는 한 2, 30페이지로 시작하시고,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내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분량을 무한정 늘리는 게 좋아요. 최근 추세는. 왜냐하면 이게 전자책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추세는 짧은 책들이 막 여러 권 되게 있지만은 결국 잘 팔리는 것들은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강이 잘 되어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그렇게 보강을 늘리면서 어떤 진짜 분량 많은 책은 한 400~500페이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계속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에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일반 강의랑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 강의는 VOD 같은 거 결제했을 때 1년 보통 길어도 1년 결제하고 그냥 끊기거든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지도 않죠. 근데 그렇게 되는 강의가 있기는 한데 그 대부분의 강의들은 보통 안 그래요. 근데 전자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구매하면은 보통은 평생 업데이트를 보통은 이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계속 높여가도 이제 높여가면서 분량을 늘려가도 이제 뭔가 좀 그분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량은 처음에는 20페이지 시작을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내가 그냥 꾸준하게 그냥 보강을 좀
저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4, 5년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너무 단기간에 업데이트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씩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업데이트해서 계속 해나간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디테일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우리 출판업 관련해서 이은숙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자출판하다 보면 사업자라면 등록을 하라고 하던데 판매할 때 일반 사업자인데 그 페이지에서 올려서 팔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제가 앞부분 질문을 네네. 좀 전자출판하다 보면 네. 사업자라면 등록을 하라고 하던데 크몽에서 말씀하시는 네네 것 그러신 같아요. 거죠. 네, 판매할 때 일반 사업자인데 그 페이지에서 올려서 팔아도 불법이 아닌가요? 예, 그거는 그냥 개인으로 하셔도 돼요. 처음에 이제 개인으로 하셔서 판매하신 다음에 판매를 하시다가 나중에 등록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궁극적으로는 그게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처음 등록할 때는 개인으로 시작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으로 안 하고 사업자로 하면 승인 기간이 더 걸리거든요. 한 5일 이상 더 걸려요. 그 기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개인으로 해서 판매를 시작한 다음에 판매하다가 중간에 바꾸시는 게 계속 쭉 판매할 수 있는 또 비결이기도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시간이 거의 1시간 한 2, 30분이 어떻게 간지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대표님께 멘토님께서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아시다시피 많은 걸 또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후에 또 계속 얘기하셨다시피 챌린지라든지 다양한 걸 또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또 얘기 드렸다시피 저도 수강생입니다. 함으로써 해보니까 정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구조를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 이후에 궁금한 거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링크 남겨드릴 텐데 간단하게 일부 강의 좀 어떠셨는지 강의 만족도 그 이제 설문조사 해주시고 2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렇게 전자책 강의 멋지게 또 강의해주신 우리 유성우 멘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채팅 7번 부탁드리겠습니다.